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 기출보고 및 예상문제 풀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 필기시험은 총점의 몇 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는가? 6할입니다. 60% 이상을 얻으셔야 합격합니다. 2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 제한 표시. 테두리선의 노면 표시 색채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색깔입니까? 네, 빨간색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속도 제한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테두리선이. 네, 테두리선이 빨간색입니다. 다음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면허는 16인승 이상이면 무엇입니까? 대형면허죠. 15인승까지가 일종 보통으로 할 수 있고요. 16인승 이상은 일종 대형면허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면허는 그렇기 때문에 일종 대형면허가 되겠습니다. 승차종은 15인 이하, 15인승까지는 일종 보통 면허로 할 수 있습니다. 16인승부터는 대형 면허라야 할 수 있습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종 보통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 안 되죠. 18세 이상이라 해야 되니까요.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받을 수 없고요.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한쪽 눈만 건강하다면 제1종 보통 면허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면허는 안 되죠. 그래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일종 보통은 가능하지만 일종 대형은 또는 특수면허나 일종 대형 면허는 한쪽 눈만 가지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종 보통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일종 보통은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중 특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것. 특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켰다. 특별 검사 받아야 됩니다.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 점수가 벌점이 81점 이상이었다. 특별검사 받아야 합니다. 벌점 81점 이상 1년간.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내가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기사에게 특별검사를 받기로 신청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유지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난 65세인자, 자격유지검사는 몇 세부터 받습니까? 65세 이상인 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1년마다 받으면 되고 3년마다 죄송합니다. 3년마다 받으면 되고 70세 이상이면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유지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난 65세 이상인 자는 뭐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자격유지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특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고요. 3년마다입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대상은 중상사고 이상을 냈다. 특별검사 대상이죠. 1년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이다. 특별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검사 여부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받아보는 거죠. 이건 신청으로 받는 것이죠. 이건으로 특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게 돼 있죠.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유지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난 65세 이상인 자는 특별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자격유지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도침범 위반 사고의 성립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침범 위반 사건은 이런 경우죠. 여기서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보도를, 사람 다니는 보도를 지나서 이 주장으로 들어가야겠죠. 여기서 사고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이 인도 보도에다가 차를 세웠다가 나가면서 뭐 사고를 일으켰다든지, 어떻든 이 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보도침범 위반 사고가 되겠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성립하지 않죠. 예, 맞습니다. 고의적 또는 현저한 부주의의 운전자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시설물은 보도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관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전거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났다. 이 경우에는 보도침범 위반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끌고 갔다든지 또는 원동기 자동차를 끌고 갔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타고 갔다. 이때는 이 자전거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뭘로 보냐면은 차로 봅니다. 차. 여러 가지 차 중에 하나, 제 차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걸어가든 보도를 걸어가든 사람을 치지는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도침범 위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침범 위반 사고가 되려면 특례법 3조 2항 9조의 12대 중대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구속될 수가 있죠. 피해자가 자전거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제 차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도침범 위반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했다. 취소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 취소 사유입니다. 수시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했다. 이것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사기, 공갈 및 손괴죄로 구속되었다. 이 경우는 아닌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사기나 공갈이나 손괴가 아니라 특수폭행, 뭐 이런 특수자가 붙는 이러한 죄를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했다. 이때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자동차를 이용해서 사기죄나 공갈죄, 손괴죄를 지었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려면 도로교통법 93조 1항 10의 2에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이런 사기, 공갈, 손괴죄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기간으로 오른 것은, 답이 나와버렸네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소위 말해서 0.03에서 0.08이면 뭡니까?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0.08을 초과해서 넘으면요, 이상이 되면 취소입니다. 0.08 이상이면 취소고 0.03에서 0.08이면 음주운전인데 이때 벌점이 몇 점이냐는 거죠. 음주운전 별점은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은 100점입니다. 10번입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는 36인승 이상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36인승 미만이라야 합니다. 사업용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로 다닐 수 있습니다.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 자동차 이것도 다닐 수 있어요. 사업용이 아니면요. 근데 사업용이면 36인승 미만이라야 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어린이 통학버스도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없는 건요. 36인승 이상의 사업용 승합 자동차는 아닙니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 자동차라야 합니다. 근데 이상 그랬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구조 1항 관련해서 별표에 나와 있죠.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데요. 나번에 나와 있습니다. 36인승 미만. 어떤 경우에요? 사업용일 경우에.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 자동차라야 한다. 그래서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다니려면 사업용 승합 자동차는 몇 인승 미만이라야 한다? 36인승 미만이라야 하는데 이상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싣는 자동차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두 경우를 봐야 합니다. 비탈진 도로인가 아니면 그냥 좁은 평지도로인가. 좁은 평지도로라면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짐을 싣지 않은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짐 실은 차가 우선이란 얘기예요. 평지라면. 그런데 이런 비탈진 곳이라면 짐을 실었냐 안 실었냐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우선하죠? 내려가는 차. 내려가는 차가 우선하고 올라가는 차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지날 그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경우는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탈진 그랬죠. 비탈진은 무조건 누가 양보해야 합니까?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동차 이래야겠죠. 내려가는 자동차가 우선하고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짐을 실으냐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이 평지 좁은 도로면 짐을 싣지 않은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근데 비탈진 그랬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것은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는 몇 미터 이내인 곳에 주차를 못합니까? 주정차를 10m 횡단보도에서는 10m 이내에 주정차 못하죠. 도로 모퉁이 가장자리 이런 모퉁이에서는요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못하죠. 그런데 이게 10m 이내인 곳 10m인 곳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정차할 수 있죠. 금지되는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이런 데는 주정차하면 안 되겠죠.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으로는 사방으로부터 10m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는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못하는데 10m라고 그랬으니까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곳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꼼꼼히 체킹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차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터널한 다리 위 주차금지 장소죠. 다주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속한 시도경찰청이 지정한 곳 금지 장소입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구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인 곳 아니죠. 여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5m, 이쪽으로 5m 공사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10m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5m라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을 알아두시고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하고 있는 지점으로부터 양쪽으로 5m는 주정차 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금지 장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차 금지 장소가 아닌 것,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 구간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를 못합니다. 근데 10m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지시력의 기준은 1종 보통면허는 어떻습니까? 두 눈을 동시에 뜨고 두 눈 뜨고 0.8 각각 한 눈 가리고 한 눈, 한 눈 가리고 한 눈 각각 됐을 경우에 한쪽 눈 얼마죠? 0.5 이상은 돼야 합격합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서 고르면 1번이 되겠나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눈은 0.5, 0.8이고 2종의 경우는 0.5 이상이라 해야 되고 색깔은 녹색, 노란색을 구분할 수 붉은색과 녹색, 노란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소리는 55dB 이상을 들어야 되고 보청기 끼고도 40dB 이상은 들어야 된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체킹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에 필요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지시력 기준은 두 눈 뜨고 0.8 두 눈의 각각의 시력이 한쪽 눈 각각의 시력이 0.5 이상이라야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밤샘 주차를 했다. 과징금, 과태료는 얼마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1차가 10만원, 2차가 15만원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10만원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1차 위반이라고 봐서 10만원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밤샘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1차가 10만원, 2차가 15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10만원만 주어졌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정답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시내버스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밤샘 주차를 했다. 과징금은 얼마냐? 10만원. 2차 위반하면 15만원. 근데 여기서는 이것으로 찍으셔야겠습니다.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가 감속하여 다른 도로로 유입할 경우 다른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감속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로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가다가 내가 이제 이쪽 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미리서 이쪽 길로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차로가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변속차로라고 하죠. 변속차로. 또 여기서 들어오는 차도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달리는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속도를 낸 상태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변속차로가 있어요. 여기 속도를 낸 다음에 들어오라고. 이런 차로를 가리켜서 변속차로라고 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속차로,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가 다른 도로로 나가려 하거나 또는 저속 자동차가 고속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들 사이로 들어오려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변속하는 그런 차로를 변속차로라고 합니다.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켜야 할 승합자동차. 보통 자동차는 여기까지 켜면 됩니다.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근데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중에서 어떤 자동차요? 영업용 자동차, 이렇게 택시죠. 이런 경우는 실내 조명등도 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승합자동차라고 했기 때문에 실내 조명등까지 들어갑니다.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그래서 실내 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영업용 승용자동차, 즉 택시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 못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구간에는 시외버스 운송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죠? 이런 것은 마을버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도저히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도 없는 구간이라든가 또는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구간들을 마을버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은 마을버스인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마을버스 한 번 더 보죠.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중형 승합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한다. 맞죠?
중형승합 자동차, 주로 마을버스는 몇 인승인가요? 주로 25인승이죠. 더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주로 25인승 중형승합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합니다.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중형승합 자동차 주로 25인승을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한다가 맞고요. 1번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노선차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들어가게 해서 다니는 것이 마을버스죠. 그래서 1번은 마을버스를 설명한 것이고요. 2번은요.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운행형 뜻의 직행좌석, 좌석형 및 일반 아니죠. 이건 마을버스가 아니고 이건 뭐죠? 농어촌 버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2번은 농어촌 버스. 그리고 3번은요. 농촌과 어촌을 기점과 종점으로 해서 지금 이거는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그래서 마을버스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4번이고 1번은 시외버스 운송사업 그랬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2번은 마을버스가 아니라 농어촌 버스인데 마을버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3번은요. 농어촌 버스가 아니라 이거 뭐죠? 수요응답형 버스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4번만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맞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서행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횡단보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뭡니까? 서행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분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횡단보도 나올 때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행이 아니라 일시 정지했다가 그분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면 뭐 해야 한다고요? 일시정지해야 한다. 20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과징금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제 과징금들을 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과태료 벌금 같은 걸 냈겠죠.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어디다 써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과징금의 용도. 이 과태료 같은 걸 걷어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에서 대출해준다? 이건 아니죠. 어디에 씁니까? 터미널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운수 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비 같은 거 또 벽지 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안 다니려고 하니까 보조금 줘갖고 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이 보조금으로 보존하는 거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벌금 걷어가지고 여객 운수 사업자에게 대출해준다. 이건 아니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중 대형 사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떤 게 대형 사고냐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 규칙에 나온 것을 지금 낸 건데요. 대형 사고는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가 대형 사고죠. 그래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이것을 대형 사고라고 합니다. 이건 교통사고 처리 규칙 2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대형 사고는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망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대형 사고라 한다.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나이가 몇 세 이상이어야 합니까? 버스 운전 자격 시험 보려면 몇 세 이상이라 해야죠? 그렇습니다. 20세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 표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에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는 자, 어떤 것일까요? 주의 표지, 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에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에 따라오는 이런 용어를 살펴보세요. 보충하여. 그러면 짐작이 오시죠? 보충하는 보조 표지죠. 보충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이라는 이런 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느린 속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네, 서행이라고 그러죠.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정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로 가는 것. 약 시속 20km 미만 정도로 가는 것. 이런 경우를 얘기할 겁니다. 서행입니다. 정차는요.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시키는 것. 일시정지는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퀴가 서버리는 것. 예. 그래서 차의 운전자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바퀴가 완전히 안 굴러가고 서 있는 상태, 잠깐이라도. 이것이 일시정지입니다. 여기서는 느린 속도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서행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정차시키면 안 되는 경우는 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내려고 톨게이트 정차해야겠죠. 이건 정차해야 되고 경찰이 정차 요구한다면 정차해야겠죠. 교통이 밀려가지고 고속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됐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간에 정차해야 돼요. 서야 돼요. 서다가 나니까. 그런데 승객이 요구했다고 해서 거기서 승객을 내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승객이 요구한다고 차를 정차시킬 수는 없습니다. 26번입니다. 교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에 있는 차량 감속에 이용되는 정류소는 교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에 있는 차량 감속에 이용되는 정류소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 교차로 통과 후에 버스 정류소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 교차로 통과 후에 버스 정류소가 있을 때 차량 감속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2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심폐소생술에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적절한 반복 횟수는 가슴 압박 몇 회에 인공호흡 몇 회 하느냐 물었어요. 가슴 압박 30회를 한 다음에 인공호흡 2번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 30에 2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슴 압박하고 2회 인공호흡합니다.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시 범칙금은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시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는 얼마입니까? 5만원이고 승용자동차는 얼마죠? 4만원이죠. 여기서 어떤 걸 골라야 되나요? 4만원짜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승합자동차인가 보다라고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미확보했을 때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거기에 벌점이 10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93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29번입니다. 주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완전히 작동되지는 않겠죠. 아니겠죠. 이제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였죠. 이럴 경우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어떻게 합니까? 고단에서 저단으로 차례차례 기어를 저단으로 낮추는 거죠. 4단으로 가다 3단, 2단, 1단. 이런 식으로 기어를 낮추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정지시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단에서 4단에서 3단, 2단, 1단으로 기어를 한 단씩 줄여서 감속한 뒤에 마지막으로 어떤 브레이크요? 풋브레이크, 발브레이크는 지금 잘 안 들리니까 주차 브레이크 손으로 당겨서 그래서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단에서 저단으로 점차 속도를 줄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핸드브레이크죠. 완전히 정지시킨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문자 또는 손으로 도로상객에게 알리는 표지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이것도 뒤에 나오는 워딩을 꼭 보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어디다 간다고 그랬어요? 노면에다 한다는 거예요. 노면에다가. 차단위는 이 길 노면에다 한다는 거예요. 노면에. 그러면 무슨 표지가 되죠? 노면이니까. 노면 표시가 되겠습니다. 상권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